안녕하십니까. 예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성 피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임은 남성 피임도 있고 여성 피임도 있고요. 또 다양한 피임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임이란 것은 어떤 피임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다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피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임이 더 나한테 유리한가, 또 내 몸에는 어떤 피임이 더 적합한가, 또 내 어떤 삶의 주기나 시기에는 어떤 피임을 하는 게 더 적합한가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피임 방법들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피임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주로 부작용들이나 또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은 글자 그대로 임신을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임에는 남성 피임하고 여성 피임하고 구분할 수 있고요. 남성 피임은 주로 콘돔, 대표적인 콘돔 정관 수술. 먼저 남성 피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콘돔 같은 경우는 피임률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콘돔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손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일부 성질환을 감염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콘돔 사용을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다른 부작용이 일단 적고요. 콘돔은 일회성이라서 영구적인 또 어떤 부작용이나 몸에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 측 입장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분들 일부 분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성감이 떨어지거나 자극감을 좀 적게 받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콘돔을 또 꺼리는 분도 가끔 계신데, 이건 본인 그 취향의 문제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콘돔이 좀 더 이상적인 피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자분들이 정관 수술 받는 것도 피임인데, 이거는 정관 수술 하게 되면 임신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얘기를 다 놓으신 부부들에서 남자분들이 받는 수술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관 수술 받는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그 정관이 다시 이어지거나 개통해서 이어지거나, 아니면 정관이 절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통해서 다시 정자가 이동할 수 있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고, 하지만 드문 일이라서 일단 정관 수술은 피임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정관 수술도 남성분들이 또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수술 받으러 가기가 좀 불편하고 병원 가기를 꺼리는 남자분도 있고요. 어떤 정관 수술을 일부 어떤 논문이나 보고에서 정관 수술을 했던 분들에서 남성 그 질환이나 암 질환이나 이런 게 좀 발생률이 있다고 하는 아주 드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여러 가지 오류가 같이 있다는 것들이 관련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남성분이 할 수 있는 피임법으로는 지뢰 사정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피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뢰 사정이 피임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부작용을 동반하는 피임 방법이 아니란 측면에서는 지뢰 사정도 바람직합니다. 여성측 피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피임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피임들이 가지는 불편이나 문제점은 뭔지를 아셔야 되고, 또 여성들의 남성 피임도 남성분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여성 피임도 불편한데 그게 개인차가 심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불편이 없이 잘 적응하고 또 피임도 잘 되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과하게 어떤
피임 방법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체질이나 상태에 맞춰서 선택을 결정하셔야 되고, 피임을 하셨을 때 불편하면은 또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적절히 또 조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성 피임에서 첫 번째 생리적 피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리적 피임이란 거는 어떤 특별한 피임 기구나 뭐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리적 피임입니다. 그게 여성의 생리 주기나 여성 호르몬 주기나 이런 것들로 하는 피임인데, 대표적인 게 피임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임신 그 자체가 피임이기도 합니다. 임신 10개월 동안은 피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또 하나의 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입장에서 생리적 피임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관계를 안 가지는 것도 피임이고요. 금요.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할 수 없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 이제 생리 기간에 관계를 가지는 것도 피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리 시기에 이제 관계를 가지는 거는 일부 여성들은 아주 불편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꺼리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 시기 자체에 관계를 가지는 게 또 건강상 크게 해를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리 시기에 관계 가지는 것도 피임이라고 이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생리라고 안전하다고 관계를 가지지만 생리가 아니고 간혹은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한 여성분들 중에 배란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배란기에 약간 출혈이 생겨서 배란기 출혈이 있는 시기를 생리로 오해해 가지고 이때 관계를 가지면 생리 시기에 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리가 아니고 배란기 출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생리적 피임은 그냥 우리가 다른 피임을 하지 않고 하는 피임이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서 피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피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피임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피임을 이제 구분해 보면, 여성 피임의 원리에서 여성 피임은 여성이 배란을 하는 날, 배란될 시기에 이제 관계를 가져서 임신이 된다는 거를 회피하는 건데요. 여성의 배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관련된 여성 배란과 관련된 자료들은 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 여성 배란의 원리는 핵심적인 거는 여성 호르몬의 파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파동성. 여성 호르몬은 이런 파동성을 만드는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 E2라는 성분하고 황체 호르몬이라는 성분하고 이 두 가지의 파동성에 의해서 여성의 생리 주기가 결정이 되고, 이 파동성에 의해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란이. 그래서 여성 피임의 큰 요체는 뭐냐면, 배란 시기를 피하거나 이 호르몬의 파동성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착상을 수정란이 착상을 막는 방법이거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란일의 첫 번째 여성 피임에서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배란일을 피하는 방법이고요. 배란일에 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란일을 피하는 방법은 달력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달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배란은 28일 주기로 본다면, 물론 28일이 아니고 불규칙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불규칙한 분들은 배란 주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진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생리는 배란이 일어난 날부터 14일 뒤에 생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배란이 일어나서 황체라는 게 형성되고, 황체가 14일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12일, 13일 활동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평균 14일 동안 황체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면서 생리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생리를 한 시기로 배란일을 역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규칙적인 분은 다음번 생리를 예측해서 배란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0월 2일 날 배란이 일어난 여성입니다. 10월 2일 날 배란이 일어난 여성은 생리를 10월 16일 날 생리하게 됩니다. 2주를 지나면 생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 안 됐지만 내가 10월 16일 날 생리 예정일이다. 그러면 생리 예정일에서 두 칸을 올라와서 10월 2일이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생리가 규칙적인 분들은 이걸 역으로 추적해서 배란일을 추정할 수 있고요. 요즘은 배란일 계산기가 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핸드폰에서 쉽게 자기 생리 주기를 입력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이 생리 예정일이어서 역으로 추적해서 10월 2일이 배란 예정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안전하게 앞으로 3일, 뒤로 3일을 피임을 하는 날로 간주하면 됩니다. 이 3일씩을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는 배란된 난자가 보통 3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수태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를 더 추가해서 하루 일찍 배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 뒤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넉넉하게 3일 정도를 피임을 하시는데 이때는 요 시기를 금욕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콘돔을 사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게 배란주기법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2주 뒤에 생리를 한다는 우리 몸의 법칙 때문에 역으로 추적해서 배란일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배란 주기를 회피하는 게 이제 피임 방법인데 배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경구 피임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피임약입니다. 먹는 피임약은 이 피임약 안에 성분이 이 E2라는 성분하고 이 황체 호르몬 성분을 두 가지를 넣어서 여성 호르몬, E2가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 이 두 가지 약 성분으로 매일매일 약을 먹게 해서 이 파동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파동이 형성이 안 되고 이 외부에서 투여된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의 호르몬 레벨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버리면 파동성이 없어서 배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구 피임약 원리고요. 이 경구 피임약은 그래서 피임률이 높습니다. 높지만 잘 먹기만 하면 높은 피임률을 가지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이런 여성 호르몬들의 파동성이 있어야 우리 이 정상적인 생체 리듬이 좀 유지된다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외부에서 투여된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만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또 어떤 여성들의 체질이나 또 호르몬 레벨에 비해서 약간 좀 과하게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거나에 따라 가지고 몸이 느끼는 어떤 정상이나 현상들이 다르고 이게 적고 많고는 호르몬들이 적고 많고는 제약회사들이 이런 여성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들어있는 피임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저용량제라고 그러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 레벨 정도로 넣어주는 피임약도 있습니다. 그걸 정량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량제 호르몬들은 대개는 메스껍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좀 그런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약간 꺼리게 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들어있는 E2 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피임약이 요즘은 대세로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저용량제 호르몬이라고 그러고요. 저용량제 호르몬 때문에 저용량제 호르몬 그 경구 피임약 때문에 생기는 좀 불편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적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우리 여성들이 좀 건강한 느낌을 받는데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건강하지 못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생식기 부분, 질이나 자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질점막에 약간의 위축이라든지 성기능도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자궁 내막도 좀 약간 위축이 되어서 생리량도 좀 줄어들 수 있게 되고 이런저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에 대한 구분은 제가 따로 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는 여성 경구 피임약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타낸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병원 처방이 필요 없으니까요. 대부분은 뭐 다이안느, 마이보라, 멜리안, 미뉴렛, 머시론, 미니보라, 세스콘, 에리스, 야스민, 야즈, 트리킬라, 또 응급힘약도 있고요. 노레보, 포스티노, 포스트릴,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여기서 여성 호르몬 피임법은 제가 에스트로겐이라는 E2 여성 호르몬과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황체 호르몬을 가지고 만든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투여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 파동이 없어지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황체 호르몬 양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황체 호르몬 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주로 에스트로겐 양에 의해서 메스껍거나 또 여드름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이 피임약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스트로겐 양이 0.02mg 들어있는 피임약이 있고요. 0.03 이상 들어있는 피임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결국 0.03 들어있는 거가 정량제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0.02가 들어있는 거를 저용량제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저용량제 호르몬 피임약으로는 대표적인 게 머시론, 에이리스, 멜리안 이런 게 되겠습니다. 멜리안도 0.0이 들어있고요. 머시론도 0.0이 들어있고 에이리스도 0.0이 들어있고 야즈도 0.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2 성분이 약간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메스껍질 않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드름도 적게 생기고 다른 불편감이 좀 적어서 더 선호하는 피임약이 되겠지만 이게 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용량제들은 결국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서 생리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질점막도 약간은 위축이 옵니다. 0.03에 비해서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여성 호르몬 레벨이 약간 낮게 유지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또 어떤 증상들이나 우리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가지는 파동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피임약도 있습니다. 트리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E2가 0.03 나오고 그 다음 0.04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뒤에는 0.03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황체 호르몬도 그 생리 주기에 비슷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량제나 저용량제를 쓰시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기를 가지는 피임약을 먹는 게 더 또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우리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을 때 먹는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그러는데 사후란 말을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이라고 그러고요. 보통은 관계 가지고 보통 72시간 이내에 먹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은 황체 호르몬을 대거 투여받는 거에 속하기 때문에 이 황체 호르몬을 투여받음으로 해서 배란도 방지가 되고 일어났던 배란도 이 황체 호르몬이 고용량 투여됐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리가 유도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신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적절히 못한 경우에는 응급 피임약 먹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임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자주 먹지만 않는다면 가끔 피임이 안 됐을 경우에 가끔 사용하시는 경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는 별로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생리 주기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크게 문제는 건강에 문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피임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도 적절한 시기에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그 여성 호르몬 피임 중에
이 배란 주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 파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경구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E2와 황체 호르몬으로 구성된 피임 방법인데, 여성 호르몬 E2를 넣지 않고 황체 호르몬만 우리 몸에 노출시켜서 아예 피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체 호르몬만 우리 몸에 이제 투여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E2가 줄어들어서 생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생리가 없어지는 건데, 또 장단점이 있고요. 생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생리가 없어질 정도로 여성 호르몬들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불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체 호르몬 단독 피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팔에 넣는 임플란트이 있고요. 팔에 이제 그 피하 주사 형태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입된 막대 같은 여기서 계속 황체 호르몬이 매일 똑같은 양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피임을 시키는 거죠. 마치 피임 약을 먹은 거랑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팔에 넣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배에 주사를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 주사는 이런 거는 황체 호르몬 대포라고 그러는데, 황체 호르몬을 우리 피하에 주사 맞아 가지고 이게 조금씩 또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보통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피임이 되게 하는 건데, 비슷한 원리로 팔뚝에 넣는 이 부분을 루프에 장착해서 자궁 안에 넣는 게 미레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비슷한 성분들로 황체 호르몬으로 팔뚝에 넣느냐, 배에 주사를 맞느냐, 아니면 자궁에 루프처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술 부위가 달라지지만 동일하게 황체 호르몬 피임법이고, 이런 황체 호르몬 피임법의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황체 호르몬 피임법은 결국 여성 호르몬 E2가 들어가지 않고 황체 호르몬 단독으로 피임을 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고, 황체 호르몬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폐경됐을 때 황체 호르몬이 여성들에서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폐경됐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신데, 체질 따라 다르고 대부분은 별 문제는 없지만 여성들이 아주 극히 일부분 여성들에서는 마치 폐경된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칠점막 위축이 많이 와서 오히려 성관계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살이 찐다거나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거나 기미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난수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좀 약간 우울감이나 또 기분이 좀 언짢은 듯한 그런 느낌들도 생길 수가 있고, 몸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법들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각광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또 좀 주의를 하자는 분들도 많아서 좀 꺼리게 되고요. 주로 이게 사용되는 거는 피임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궁에 건종혹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이나 생리 과다나 이런 경우에 이런 피임을 하게 되면 건종도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자궁 내막증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효과도 생기고, 생리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생리통이나 빈혈도 막을 수 있고 해서 이런 치료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피임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이 생기면, 말씀드린 불편이 생기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루프처럼 황체 호르몬을 자궁에 넣는 건데, 이게 하루에 20 마이크로그램이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이 생긴다 해서 이제 미레나는 5년 삽입할 수 있고요. 카일리나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카일리나는 이 황체 호르몬이 하루에 17.5 마이크로에서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9.8 마이크로그램이 분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미레나보다는 황체 호르몬 단독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삽입할 때 미레나나 카일레나가 사이즈가 약간 좀 큰 단점이 있어서 좀 통증이 있고 그래서 더 줄여서 제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황철 호르몬이 초기에 이제 삽입했을 때는 14마이크로에서 나중에 한 6마이크로그램 하루에 이제 이렇게 분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황철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많이 줄이고 대신 3년입니다. 이거는 3년 할 수 있는데 부작용들을 현저히 많이 줄인 이런 피임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황철 호르몬 자체에 용량에 상관없이 이 과민성이나 불편이 있는 분들은 또 뭐 줄인 걸 하더라도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도 예방하고 이런 질환도 치료 개념으로 하고 피임도 되는 데는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또 이 황체 호르몬만 우리가 노출되면 여성들이 내막이 많이 넓어져서 어떤 분들은 생리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이걸 하고 있는 동안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생리처럼 가끔 이렇게 생리를 하는 분도 계신데 장기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여성인데 이런 황체 호르몬을 오랜 기간 하게 되면 내막이 약간 위축이 와서 나중에 임신하기에 좋은 내막을 유지하는데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IUD라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루프는 대표적인 게 아까 그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만들어 놓은 미레나도 루프죠. 자궁에 넣으니까요. 근데 이건 앞서서 황체 호르몬 편에 설명을 드렸고, 실제 루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꾸리 루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꾸리 루프는, 자궁 속에 들어간 꾸리 이온이, 꾸리에서 꾸리 이온이 방출되면서 방출된 이온이 자궁 내막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착상을 방해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염증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실제 질염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세포 단위에서 착상을 방해하는 정도의 염증을 뜻합니다. 꾸리 루프는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또 이게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끓이는 분은 또 끓이십니다. 이게 이 루프라는 게 자궁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물체라는 게 자궁이란 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우리 조직이라서 이물질을 넣고 이렇게 쥐어짜는 일들이 생기면 불편이나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꾸리루프를 하고 있는 일부 여성에서는 그 복통이나 자궁에 대한 통증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불편한 거는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 분은 점액 분비가 많이 생기게 되고 해서 냉이 늘어나서 염증 반응이 많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가 좀 길어진다거나 이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리가 약간 좀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요 루프에 끈이 질내에 많이 나와 있을수록 또 요게 이물로 작용해서 또 질의 균정식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불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관계 가질 때 남편분이 요 루프끈에 찔려서 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루프끈을 짧게 넣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짧게 넣으면 또 뺄 때 좀 고생하고 그렇지만 전문의랑 상의해서 다양한 경우에 맞춰서 루프 시술을 받으시면 되고 루프는 또 장점은 루프를 했을 때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는 교란이나 이상을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불편하면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리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꾸리 자체 알러지 있는 분은 하실 수가 없고 또 요 루프 위치가 잘못되거나 또 좀 빠져 있거나 자궁의 형태에 따라서 피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끔 가서 위치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또 체크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 루프인데요. 실제 루프 중에 하얀 부분이 미레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꾸리 루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모형이 실제 자궁 크기랑 흡사하게 제작된 것이고 여기서 이 부분이 질로 나와 있는 루프끈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루프끈인데 약간 낚싯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분은 낚싯줄이라고 했습니다.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꾸리루프에 비해서 약간 두꺼워서 넣고 제거하거나 할 때 약간 고통이 더 있고요. 이렇게 넣고 뺄 때는 끈을 당기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쿠리루프인데 요 감겨 있는 쿠리가 피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쿠리에 이온 성분들이 내막의 착상을 방해하는 거라서요. 제거할 때는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궁 안에 공간이 큰 분들은 루프가 제자리에 잘 들어가질 않아서 또 피임에 실패할 확률도 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관 결찰술인데요. 난관 수술이라고 하고요. 여성분이 받는 수술인데 자궁에서 나팔관이 있고 난소가 있으면 배란된 알이 이동을 해서 자궁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를 묶어버려서 피임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나팔관이 우리 몸에서 또 이렇게 또 개통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피임 실패하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또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강경이나 이렇게 배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성분들이 좀 불편을 끼칠 수 있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그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제왕절개로 자녀분들을 다 출산하시고 나서는 나팔관을 그때 제왕절개 때문에 개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팔관 난간 수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간 수술하게 되면은 이런 자연주기법이나 아니면 이 배란주기법, 이 여성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궁에 무슨 루프나 이런 이물질을 하지도 않아서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지만 핀 방법 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결찰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조직이 유착되거나 주위에 그래서 좀 약간 당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요 난간 수술한 뒤에 좀 약간 복부 안에 불편감이 있다고 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뭐 피임 방법이든 간에 아주 이상적이고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맞는 피임을 하는 게 더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계획한 자녀분들을 다 출산하신 경우에 마지막 제왕절개 때 난간 수술이 더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젊은 여성분들에서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피임 방법을 선택할 때 젊은 여성이 피임 방법을 선택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피임률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얼마나 피임이 잘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자기 자궁을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보호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임신하기에 좋게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궁에는 자궁 내막이 이제 임신하는 아기가 착상하는 파츠라고 생각하면 자궁 내막에 손상이 적은 피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궁 내막의 손상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궁 내막이 많이 얇아지는 피임은 약간 좀 줄이는 게 낫고요. 그건 주기적으로 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좀 해서 자궁 내막이 회복되는 시기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궁 내막을 줄이는 얇게 하는 피임법들이 대표적인 게 여성 호르몬 피임법들이고요. 여성 호르몬 피임법 중에 만약 피임약을 먹는 거는 여성 호르몬 E2가 적게 들어있는 피임을 장기간 하게 되면 내막이 많이 위축이 오거나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 단독 피임법은 내막 자체가 위축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체 호르몬 단독요법은 아까 미레나나 뭐 카일라나 뭐 임플라논 에이리스 임플라논이나 뭐 사이나 주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기법 성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배란일 회피라든지 자연주기법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뢰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이제 관계가 좀 많아지면은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위험한 날에 콘돔을 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피임약을 먹는 게 좋은데 피임약도 저용량제보다는 정량제나 주기를 가지는 피임약을 먹는 게 조금 더
그 내막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뭐 여드름이나 뭐 매서 긋거나 또 다른 불편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같은. 그렇지만 자기 몸에 통합적으로 건강한 거를 원한다면은 무조건 뭐 생리가 다 없어지거나 이런 피임법보다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좀 더 자기한테 맞는 피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랑 상의하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그 결혼 전에 미혼 여성분들은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출산 전이면 또 미혼 여성에 준해서 또 피임을 그렇게 자궁을 지키는, 자궁을 보호하는 피임법을 고려해 보시고, 출산하신 분들 경우에는 루프라든지 또 미레나나 뭐 제이디스 같은 거를 권하고요. 아니면 장지를 계신 분들은 난간 수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제일 좋은 피임은 남성이 정관 수술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여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이런 정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정관 수술이 가지는 부작용들은 뭐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찾아보시고 검색하고 또 부부간에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피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임이란 거는 뭐 완벽한 것도 없고 또 우리 몸에 불편을 끼치지만 피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많고요. 또 피임을 적절히 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또 건강하고 또 좋은 우리 이세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피임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피임은 피임률도 높아야 되지만 남성이나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특히 여성 생식기에 영구적인 불편이나 임신을 방해하는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는 방법이 더 이상적인 피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